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입을 열었다. 이 벤 하나면 충분하겠지?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렇게 윤서진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유산 목록 중 단 한 가지, 1995년식 낡은 벤의 열쇠만 손에 쥔 채 식장을 나섰다. 집도 가게도 통장도 모두 사라졌다. 임신 7개월째 10살 된 아들과 함께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린 것이었다. 서진은 원래 강남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다. 남편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작은 온라인 꽃 배달이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결국엔 프랜차이즈화까지 준비할 정도로 커졌다. 사업 등록은 남편 명의였지만 실제 운영은 대부분 그녀 손을 거쳤다. 새벽에 꽃시장 가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손님 이름을 외워 맞춤형 부케를 만들고 고객 불만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는 사람도 그녀였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모든 게 달라졌다. 남편의 가족은 처음부터 서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중소도시 출신의 전문대 졸업, 부모님도 모두 서민층이었다. 결혼식 때부터 시댁 어른들은 한 번도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진은 그저 조용히 묵묵히 가정을 지켰다. 그녀는 항상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실함이 전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유언장이 낭독되자 서진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윤서진에게는 가평 자택, 카터플라워 강남점의 지분 50%, 그리고 1995년형 벤을 남깁니다. 순간 안도의 숨이 나왔다. 적어도 남편은 자신과 아이들을 생각해준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우이의 비웃음이 공기를 갈랐다. 웃기지 마. 이건 가족회사야. 며느리가 무슨 소유권이 있어? 시어머니는 저 단호했다. 네가 가진 건 벤 하나뿐이야. 그거라도 준 걸 고맙게 생각해. 변호사가 문서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날선말이 이를 막았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지금 가진 돈으로 변호사나 쓸 수 있겠어? 그 순간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조용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섰다.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는 먼지가 쌓인 벤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문짝은 삐뚤어졌고 창문은 반쯤 내려와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랐다.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겨우 살아나며 떨렸다. 그 떨림은 꼭 그녀의 내면과 같았다.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 쓰는 감정, 꼭 참아내는 자존심, 도망치고 싶은 현실. 그날 밤 서진은 인천의 한 폐공장 근처에 차를 세웠다. 전기도 화장실도 물도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이에게는 캠핑처럼 생각하자고 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었다. 핸드폰에 남은 데이터로 중고나라를 검색하고 채용 공고를 뒤졌다. 하지만 배가 부른 여성을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현실은 더 큰 장벽이었다. 며칠 뒤 중학교 동창에게 문자가 왔다. 너 요즘 뭐해? 시댁이 너 다 내쫓았다는 얘기 들었어. 서진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꺼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다. 함께 피땀 흘려 읽었던 공간도, 아이가 뛰놀던 거실도, 직접 고른 침대와 커튼도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사람들은 아직도 강남자택에 살고 있었다. 벤 안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여름은 더웠고 가을밤은 추웠다.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창을 뚫고 들어왔다. 저 차 안에 사람 사는 거 아냐? 애까지 있더라. 낯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때로는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다. 연민을 구걸할 바엔 차라리 무시당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차에 쌓인 먼지를 닦던 중 서진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차 옆면에 녹슨 금속 아래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살짝 보였던 것이다. 처음엔 햇빛이 반사된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손으로 긁자 얇은 금속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는 일반 철이 아닌 약간 붉은 기를 띤 금속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낡은 코트를 입고 버스를 타고 오래된 금은방을 찾았다. 점주는 조각을 들여다보더니 낮게 말했다. 이거 진짜 금이야. 24K. 어디서 났어요? 서진은 자세한 설명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손바닥만한 조각 하나로 받은 돈은 지금까지 벌어본 적 없는 액수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샀다. 그리고 처음으로 배불리 저녁을 먹였다. 아무도 몰랐다. 낡고 버려진 줄만 알았던 그 밴 속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서진도 아직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왜 밴을 그렇게 아꼈는지, 왜 늘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서진은 금속 조각 하나로 얻은 돈을 조심스럽게 사용했다. 아이의 겨울옷을 사고 비상약과 임산부 영양제를 준비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버렸다고 생각한 그 밴 속에는 그녀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기회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밴 내부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박스를 버리고 천으로 임시 커튼을 만들어 창문을 가렸다. 차 안은 여전히 눅눅했고 불편했지만 최소한 아이에게는 조금 더 나은 공간이 되어야 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편의점, 마트, 꽃집 등에 구직 문자를 보냈다. 대부분 답장은 없었고 몇몇은 죄송하지만 임신한 분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었다. 청소, 심부름, 가게 진열 등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았다. 하루는 인근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이삿짐 정리 도우미 구함이라는 종이를 발견했다. 직접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사정을 듣고 하루 일자리를 허락해줬다. 무리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반나절 동안 단순한 분류 정리만 했다. 받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근처 꽃가게 앞을 지나던 서진은 진열된 꽃들을 보며 한참을 멈춰섰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첫 부케를 만들던 날이 떠올랐다. 손끝으로 꽃잎을 다듬으며 서로 웃던 그 시간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꽃을 다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대로 사라질 순 없었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라도 꽃과 함께라면 자신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첫 금조각을 팔았던 금은방에 다시 들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튼 조각이었다. 점주는 아무 말 없이 무게를 달고 계산했다. 그녀는 받은 돈을 쥔 채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거기서 헌 꽃병 몇 대와 리본, 포장지, 그리고 도매꽃 몇 다라를 샀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다. 그녀는 홍대 근처 밤시장에 나가 조금만 자리를 빌렸다. 테이블 하나, 꽃 몇 다발, 그리고 미소. 그렇게 무명 꽃집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발길이 뜸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꽃을 오래 다뤄온 손이었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각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 꽃 너무 예뻤어요. 여기만의 느낌이 있네요. 그 말들이 서진에게는 돈보다 더 큰 위로였다. 밤마다 서진은 밴 안에서 그날 남은 꽃잎을 정리하며 하루를 복기했다. 어떤 고객이 어떤 꽃을 좋아했는지, 어떤 조합이 더 눈길을 끌었는지를 기록했다. 밴의 조용한 공간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창의와 계획의 공간이 되어갔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금조각을 아주 조금씩 팔았다. 결코 욕심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절제된 속도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부스는 시장 내에서 작지만 꾸준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단골도 생기고 SNS를 통해 입소문도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올렸고 또 누군가는 댓글로 요즘 가장 감성적인 꽃가게라고 소개했다.
이름도 없는 노점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는 곳이 되었다. 아이는 그녀의 옆에서 숙제를 하고 틈틈이 포장지를 정리해주며 엄마를 도왔다. 그러는 사이 시댁의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남의 본사에서 직원 수십 명이 퇴사했다는 이야기, 거래처와의 갈등, 세금 미납 소식이 하나둘씩 퍼졌다. 고객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카터플라워를 신뢰하지 않았고 브랜드 이미지는 빠르게 무너졌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꽃을 다듬고 주문을 포장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제 이상한 꽃가게 사장님으로 불렸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손님에게는 늘 정중하고 다정했다. 작은 종이꽃 한 송이를 아이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기념일 날짜를 기억해 포인트 적립도 해주는 섬세함이 있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저 사장님 원래 뭐 하던 분일까? 벤에서 내리던데 거기서 사시나?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서진은 일부러 말을 아꼈다. 금의 존재도 시댁 이야기나 자신의 과거도 절대 꺼내지 않았다. 오로지 꽃, 손님, 아이, 이 셋만이 그녀의 하루였다. 때로는 전단지를 뿌리러 다니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 꽃을 건넸다. 그런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시장에서도 그녀를 도와주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녀는 매일 밤 밴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이 차를 준 사람들이 아마 지금쯤은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쓰레기를 하나 던져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쓰레기 안에 숨겨진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서진 자신의 부활이었다. 서진은 밴 안에서 천천히 녹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낡고 쓸모없는 차였지만 안쪽 금속 아래에 감춰진 진실은 그녀만 알고 있었다. 금속의 색은 황금빛을 띠었고 손으로 문지를수록 그 빛은 더욱 분명해졌다. 남편이 왜 이 벤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첫 금 조각을 팔았던 금은방 주인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더 단단하고 넓은 조각이었다. 아무 말 없이 무게를 달고 금액을 건네는 점주의 손길에서 더 이상 질문은 없었다. 신뢰는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이 거래가 조용히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받은 돈으로 그녀는 아이의 겨울 방한용품과 출산용품을 구입했고 간이 히터 하나를 구해 벤에 설치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기반이었다. 다음 목표는 더 안정적인 판매 공간이었다. 매번 밤 시장에 자리를 얻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골목길 모퉁이에 임대라고 적힌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벽에 균열이 있었고 내부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가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서류 작성은 빠르게 끝났고 가게의 새 주인이 되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은 가든, 아이들의 이름에서 따온 조합이었다. 간판은 아직 달지 못했지만 그녀는 손수 포스터를 그려 유리에 붙였다. 가게는 작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을수록 공간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꽃들은 구석구석에 생기를 더했고 손님들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가게라고 이야기했다. 한 고객이 말없이 포장된 꽃다발을 받아든 뒤 되물었다. 직접 다 하세요?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객은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감성 꽃집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젊은 커플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그녀는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금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활용되었다. 매출로 감당되지 않는 필수 비용에만 쓰였고 그녀는 결코 욕심내지 않았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은 늘 마음 한편에 있었고 아이 둘을 책임진다는 무게는 순간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다. 고객 응대가 끝난 늦은 밤, 서진은 여전히 밴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이자 비밀의 저장소였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가게를 연 지 3달째 되던 날, 지역 커뮤니티 블로그에 서진의 꽃집이 소개되었다.
하은가든, 손끝에서 마음을 전하는 꽃집. 간단한 제목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올라왔고 댓글이 쏟아졌다. 여기 진짜 좋아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심. 생화가 오래가요. 그날 이후 손님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원 없이 모든 걸 혼자 감당했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시기 시댁에서 운영하던 카터플라워 본사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내부 회계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연이어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다. 언론은 불투명한 경영, 무리한 확장, 가족 간 분쟁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주 고객층이었던 웨딩업계에서도 계약 취소가 줄을 이었다. 강남에 위치한 본사 매장은 한 달 사이 2번이나 영업 중단 공지를 붙였다. 서진은 이런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즘 카터 완전 망했대요. 가족끼리 싸움 나서 결국 다 무너졌나 보더라. 처음엔 그 꽃집 잘 나갔는데 요즘은 하은가든 쪽이 더 괜찮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포장을 마치고 웃으며 손님을 배응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본인의 삶을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여건이었다. 과거에 기대거나 누군가의 실패에 만족할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었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살지 않았다. 벤은 여전히 가게 옆 주차장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오래된 차 한 대.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금속 안에 숨겨진 값비싼 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금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절제였다. 그녀는 매일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서진은 가게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오늘 판매한 꽃, 고마운 손님, 내일 할 일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금속 조각들. 언젠가 완전히 이 벤을 벗어날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조용히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은가든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작은 꽃가게가 아니었다. SNS에서 언급이 늘어나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화면에 비친 서진의 모습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기자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몇 번 묻고 싶어 했지만 서진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흥미거리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지금의 하은가든은 현재의 결과였지 동정이나 이슈를 바탕으로 세워진 가게가 아니었다. 서진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서 일했고 아이는 퇴근 시간 즈음이면 숙제와 간식을 들고 찾아왔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도 그녀는 일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꽃을 다듬고 주문을 포장하고 고객의 요청을 정성껏 기록했다. 손님들은 그런 서진의 태도에 더 끌렸고 특별한 날엔 하은가든을 먼저 떠올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묵묵한 사장님이라 불렀고 일부 단골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를 대했다. 그녀의 금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했다. 가게에 필요한 재료를 보충하고 아이가 입을 옷과 다가올 출산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데 쓰였다. 남은 금속은 벤에 숨겨진 틈에 그대로 보관했다. 매출이 점점 안정되면서 금을 쓸 필요는 줄어들었지만 서진은 절대 방심하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든 다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은가든은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았다. 주변 상권에서도 제휴 요청이 들어왔고 유명 커피 브랜드와 함께 꽃 플러스 커피 패키지를 기획해보자는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성급한 확장을 피했다. 작은 가게 안에서 충분히 손님과 소통하고 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선택했다. 다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객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예전에 카터플라워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세요? 순간 서진의 마음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고개에 저었다. 상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의 자신이 충분히 당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진은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순간 가게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관심도 따라올 것을 알았다. 특히 시댁 쪽에서 다시 연결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가족 아닌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고 그녀가 만든 것을 탐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 질문을 넘겼고 하은가든은 여전히 작고 따뜻한 공간으로 남았다. 서진은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 꽃을 직접 고르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조합을 꾸준히 연구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기록하고 계절에 맞는 신상품을 기획했다. 그 결과 매출은 안정적으로 늘어났고 주말마다 예약이 밀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외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게를 지킬 사람이 필요했고 출산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 막달에 접어들 무렵 서진은 출산 휴식 계획을 세웠다. 가게를 완전히 닫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게 잠시 맡기고 본인은 일정 조율과 발주만 원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혼자의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진짜 성장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벤은 여전히 가게 옆에 조용히 머물렀다. 대부분의 고객은 그냥 낡은 차로 생각했고 몇몇은 사장님 차예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특별한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벤은 여전히 그녀의 비밀 상고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금속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만큼 그녀의 삶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다. 왜 그가 이 벤에 금을 숨겼는지, 왜 그녀에게만 그 열쇠를 남겼는지. 처음엔 그저 생존을 위한 장치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너라면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신뢰였다. 그는 말 대신 금을 남겼고 그녀는 말없이 그 믿음을 지켜냈다. 이제 서진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냈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공간도 마련 중이었다. 다음 목표는 작은 꽃 작업실을 겸한 주거 공간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 조각의 금속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더는 숨어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은가든이 지역 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카터플라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강남 본점은 폐업 공지를 내걸었고 본사의 연락처는 불통 상태가 되었다. 대형 웨딩업체와의 계약은 모두 해지되었고 정기 납품처였던 호텔과 레스토랑들에서도 전면 취소 통보가 내려졌다. 언론은 빠르게 이를 포착했고 가족 경영 실패의 전형, 유명 브랜드의 몰락 같은 제목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러 인터뷰 요청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수많은 루머와 추측이 오갔다. 갑질 논란, 내부 횡령, 상속 분쟁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퍼졌다. 그 중심엔 여전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며느리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그녀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혹시 이 모든 혼란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진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무렵 하은가든은 두 번째 지점을 열 준비에 들어갔다. 서강대 근처 골목에 있는 오래된 소품 가게가 문을 닫으며 임대 공고가 떴고 서진은 그곳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위치는 조용했지만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지역이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기존 지점의 수입으로 초기 인테리어를 마쳤고 내부 작업 공간도 확보했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하은가든으로 했고 두 지점 모두 같은 철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철학. 직원도 새로 채용했다. 경력보다는 태도를 보고 뽑았고 면접 자리에서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물었다. 고객이 꽃을 사러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누군가를 생각할 때요. 그 대답 하나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찾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지점이 문을 연 날 첫 지점 단골 몇 명이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그들은 서진의 조용한 성장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일부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며 감동을 표현했다. 서진은 여전히 과한 감정 표현은 피했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금이 아닌 사람의 신뢰와 시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시댁의 파산 소식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본사는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고급 빌라에 살던 시어머니는 집을 경매에 넘겼다. 시누이는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폐쇄했고 가족은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 몇몇 집원은 뒤늦게 퇴직금과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한때 국내 대표 플로리스트 브랜드로 불리던 그 이름은 이제 실패한 가족 경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진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님이 건넨 신문을 받아둔 뒤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다시 꽃작업에 몰두했다. 마음 한켠에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복수는 현재의 평화를 망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지점에서 꽃다발을 포장하던 중 가게 문이 열렸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눈앞에 섰다. 시어머니였다. 예전의 위엄은 사라지고 낡은 외투에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시누이도 따라 들어왔다.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카운터로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무거워졌지만 서진은 태연하게 작업을 마쳤다. 꽃다발을 손님에게 건네고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힘들다. 집도 회사도 다 없어졌어. 당장은 갈 곳도 없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고 있었다. 과거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모욕을 주며 내쫓던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시누이는 눈물을 삼켰다. 둘은 조용히 돌아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가게 안에 남았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승리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자유였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삶을 지켜낸 대가였다. 그날 밤 서진은 밴 안에서 오래도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된 공간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다시 문을 열고 꽃을 정리했다. 여전히 묵묵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하은가든 두 번째 지점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서진은 본격적으로 세 번째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순한 매장이 아닌 작업실과 주거 공간을 겸할 수 있는 형태였다. 더 이상 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어들었고 출산 이후의 생활을 고려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결국 성수동의 오래된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상가를 알아보게 되었다. 층고는 낮지만 햇빛이 잘 들고 인테리어만 잘 꾸미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수익과 남아있던 일부 금 조각을 매각해 초기 비용을 충당했다. 리모델링은 최소한으로 기능성과 실용성 위주로 진행되었다. 내부에는 꽃 냉장고와 간이 주방 그리고 아이들의 책상이 들어갈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은가든 성수점. 세 지점 모두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 공간마다 서진의 손길과 감정이 다르게 배어 있었다. 공간이 완성되던 날 그녀는 가장 먼저 밴을 옮겼다. 늘 주차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세워져 있던 그 차를 작업실 아래로 가져다 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잠을 자는 공간도 비밀을 숨기는 창고도 아니었지만 서진은 여전히 그 차를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출발점이자 증거였다. 무너졌던 한 사람이 스스로 다시 일어선 역사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하은가드는 꽃을 판매하는 가게의 그 이상이 되어 있었다. 고객 중에는 매주 같은 요일에 들러 같은 꽃을 사는 노부부도 있었고, 연인에게 줄 꽃을 고민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도 있었다. 어떤 날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가는 엄마도 있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꽃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공간이 주는 정서와 안정, 그리고 서진이 보여주는 조용한 배려와 진심에 이끌려 오는 것이었다. SNS에선 이미 하은가든의 존재감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가게는 서울에 하나쯤 있어야 한다. 내 인생 첫 꽃다발은 여기에서 샀다. 여기 꽃은 오래가요.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소규모 브랜드이지만 진심과 철학이 담긴 하은가든은 그 자체로 고유한 색을 가진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이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꽃을 손질하고 고객을 맞이했다. 그 무렵 언론은 카터플라워의 마지막 정리 소식을 다뤘다. 본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자녀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수백 명에 달하던 고객 데이터도 사라졌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개별적으로 독립했다. 한때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자랑했던 브랜드는 단 몇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 소식을 우연히 포털 메인에서 보았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그녀에 대해 더 이상 과거는 무의미했다. 자신이 일궈낸 현재가 충분히 중요했고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가 더 소중했다. 매일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는 일은 여전히 그녀가 직접 했다. 직원들이 늘어났지만 꽃을 고르는 일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날그날의 기분과 계절, 고객들의 예약 패턴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고객의 취향을 기록했다. 어떤 손님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고객은 향이 짙은 꽃을 선호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탁월했고 그것이 고객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비결이었다. 성수점 오픈 이후 하은가든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졌다. 동네 잡지에 소개되었고 지역 기업의 워크숍 꽃장식도 의뢰가 들어왔다. 그녀는 소규모 주문부터 대량 계약까지 모두 신중하게 대응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제안은 직접 검토했다. 브랜드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신뢰였다. 고객 중에는 가끔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혹시 예전 카터플라워랑 관련 있으세요?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예전에 잠깐 일했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신비함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단단히 했다. 하은가든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누군가의 삶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성수점은 점점 바빠졌고 서진은 출산 후 본격적으로 일터에 복귀했다. 아기는 작업실 옆 조그만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고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돌봤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확인했고 손님들도 이를 이해했다. 오히려 가족 같은 가게라는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단골들은 기저귀나 분유를 선물하기도 했다. 하루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의 진로 체험 활동으로 꽃집 견학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서진은 흔쾌히 수락했다. 견학 당일 아이들에게 꽃을 소개하고 간단한 꽃다발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다. 마지막에 한 학생이 물었다. 사장님은 원래부터 꽃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아니, 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좋아서 해요. 그 말은 견학에 동행한 교사의 블로그에 기록되었고 그 글은 작지만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 사랑이 되었고 사랑은 다시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서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는 수많은 눈물과 침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다짐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것을 직면해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스스로 만든 길 위에서 서진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성수점이 안정을 찾은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은가든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성수에 숨겨진 꽃 보물창고라는 제목이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쓰인 글에는 사장에 대한 짧은 소개도 있었다. 항상 조용하고 친절한 사장님, 오래된 밴을 가게 옆에 세워두고 계신다.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별다른 정보가 없는 글이었지만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렸다. 그 밴 진짜 오래됐더라. 밴에서 뭔가 작업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사장님 그 차에서 살을 떤 거 아님? 서진은 그 게시글을 누가 보여주기 전까지 몰랐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혹시 신경 쓰이실까봐 하며 말을 꺼냈고 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불쾌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 오래된 밴은 그녀의 과거였고 삶의 흔적이었다. 굳이 감추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누구에게도 그 안에 있던 진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작은 동네 매체에서 연락이 왔다. 하은가든의 성장 이야기와 지역 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서진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인터뷰를 수락했다. 기사에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말한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겼고 그녀가 어떻게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새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는지도 소개되었다. 벤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단지 사장님의 시작을 함께한 차라고만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 기자가 온라인에서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다. 지역 기반 플랫폼에서 공유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 블로거들은 하은가든을 성공한 1인 창업의 사례로 소개했다. 그렇게 점점 주목이 커지던 중 한 경제 전문 기자가 따로 연락을 해왔다. 기사에 나온 벤 사진을 보고 이상해서요. 금속 전문가에게 보여줬더니 일반 촬영 재질과 다르다고 하네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서진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차는 저에게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자는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은가든 벤의 진짜 정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전의 게시글보다 훨씬 정교했고 벤의 외관 사진을 분석하며 금속 조성에 대한 추정까지 담겨 있었다. 댓글은 급속도로 늘었고 유튜버들까지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벤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고 금고설, 예술작품설, 비밀 금창고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그날 이후 가게 앞에 호기심 어린 시선이 더해졌다. 어떤 이들은 벤 사진을 몰래 찍었고 어떤 이들은 직원에게 은근히 질문을 던졌다. 서진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믿기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짧은 글을 가게 SNS에 올렸다. 하은가든은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오래된 벤은 제 과거의 일부이며 지금의 하은가든이 있기까지 함께한 시간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단지 추억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글은 예상외로 따뜻한 반응을 얻었다. 많은 고객들이 댓글로 응원과 공감을 전했고 그 벤이 있어서 지금의 하은가든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예요. 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몇몇 유튜버들은 이 글을 인용하며 더 이상 과도한 추측은 자제하자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 일 이후 서진은 처음으로 벤을 열고 내부를 정리했다.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깊숙한 공간을 천천히 열었고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금속 조각 몇 개를 꺼냈다. 지금은 더 이상 그 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은가든은 이미 안정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 인내,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서진은 그중 하나를 손에 쥔 채 성수점 카운터에 조용히 앉았다. 손님이 없는 틈에 종이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고객이 건넨 메모, 그녀가 적어둔 문장들 사이에 조용히 끼워둘 작은 노트 한 장. 다시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그 시간은 나를 만든 재료였지만 내가 만든 꽃은 오늘 피어난다. 그녀는 벤의 문을 닫고 차키를 서랍 속에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그녀가 쌓아온 일상과 신뢰는 그런 외부의 관심보다 훨씬 단단했다. 더 이상 그 배는 비밀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하은가든 성수점 안은 은은한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했다. 서진은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갓난아이는 작업실 한쪽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하은이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꿈꾸던 가정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 안정된 일상,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매출을 정리하고 주문 예약을 확인했다. 창밖을 바라보자 가게 옆에 여전히 주차되어 있는 오래된 밴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여전히 그 차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언젠가는 폐차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후 한 커플이 꽃다발을 주문하러 가게를 찾았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포즈용 부케를 요청했고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취향, 좋아하는 색, 의미 있는 날 등을 물어보고 정성스럽게 꽃을 골랐다. 꽃다발을 건네며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이들이 자신의 지난 시절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길 바랐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기술의 차이도 아니었다. 꽃을 다루는 손끝에 머무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하은가든을 만들었고 오늘의 서진을 있게 했다. 서진은 문득 남편을 떠올렸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신뢰였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누군가는 믿어준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다시 살아가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서진의 삶 속에 살아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밤, 서진은 벤 옆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 장례식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어두었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벤 하나면 충분하겠지. 당시에는 절망과 분노로 적은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그녀는 오래전 금속 조각들을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마지막으로 남겨둔 조각 하나와 남편이 생전에 쏘두었던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다. 서진아, 어떤 상황에 와도 너는 해낼 수 있어. 넌 그런 사람이니까. 그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 진짜 해냈어. 계절이 바뀌고 하은가든은 어느덧 5번째 봄을 맞았다. 이제는 4번째 지점까지 운영 중이었고 각 매장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였다. 서진은 여전히 꽃을 직접 고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매장을 순회했다.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브랜드는 점점 더 탄탄해졌고 많은 창업 희망자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작은 시작, 큰 변화라는 특집이었다. 서진은 처음엔 고사하려 했지만 오래 고민한 끝에 출연을 결심했다. 방송에서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갔다. 처음엔 벤에서 시작한 꽃가게 이야기, 그리고 삶을 다시 세워간 시간들. 진행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서진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가장 아무것도 없던 그날이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롯이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그날. 그게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오래도록 기억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을 재운 후 오래된 벤의 문을 조용히 열었다.
더 이상 금도 비밀도 없는 그 공간엔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새로운 고객에게 전할 카드였다. 그 위에 조용히 글을 썼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작게 느껴지든 그곳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때론 녹슨 철 속에 숨어 있고 희망은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들기도 하니까요. 서진은 그 글을 쓰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결국 삶은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미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그 의미는 때로 실패와 손실을 통해 드러났고 어떤 이는 그것을 끝이라 부르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시작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벤 한 대가 전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거기서 다시 피어나는 삶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주어야 한다. 서진은 그 말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진의 여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벤 한 대일지 몰라도 진심과 의지 그리고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더해지면 인생을 다시 피워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삶의 진실한 단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과 깊은 공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